자, 오늘은 우리 첫 시간 이제 2021년도 임용고시 대비 시작인데 뭐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 2월 달에는 기초적인 것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기출문제. 그래서 올해 문제하고 작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여기서는 사실은 기출문제 풀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글을 읽을 것인가, 대비를 할 것인가, 그 준비를 여러분들이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감을 잡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8, 90%는 합격해요. 왜냐하면 그 준비한 감으로 글을 보면 되거든. 그런데 마냥 글만 본다고 해서 절대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을 일단 빨리 잡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육과정 해설서 간단히 보고 어떻게 그 교육과정 해설서를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1호 과정에는 이제 자세히 실려 있지 않지만 공부 과정에 보면 품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는 한문학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문을 읽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한문 학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문 학사를 알면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훨씬 더 편한 것. 자, 예를 들어 조금 뒤에 우리가 읽어볼 건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만 한문학적 지식만 갖추고 있다면 사실 그 지문은 다 해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한문학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해야지만이 글을 볼 때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문학사를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전통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는 안 나왔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이 과거에 몇 번 나오다가 전통을 다룰 수 있는 소재가 한계가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래. 근데 전통은 꼭 교과서나 교육과정 해설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문이 전통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통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읽고 해서 1, 2월 달에 마칠 것이고, 이제 3, 4월 가면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경서 문제, 소설 문제, 그 다음에 중국 고문에 대한 것들, 그 다음 5, 6월 달 가면 이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쭉 한번 통사적으로 중요한 글을 읽을 것이고, 나머지 7, 8, 9 가면 조선 중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3개월 동안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10월, 11월 8번에 걸쳐서 실제 모의고사와 동일한 형태로 모의고사를 치르고, 오전에 여러분들이 와서 시험을 보고 오후에 같이 풀이를 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피드백을 하는, 그렇게 해서 1년의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2000년 작년, 그러니까 쉽게 올해죠. 올해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작년에 20년도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 작년 출제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2교시 1번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성어 문제. 일단 문제를 보죠.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1 교육과정에 따른 성어 수업 후 교사가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수행평가를 해서 제시한 노트 정리 방법과 학생이 작성한 노트의 일부분인데, 기억에 들어갈 성어를 한자로 쓰고 니은에 들어갈 성어의 겉뜻을 쓰시오. 밑에 노트 정리 방법은 쭉 있고, 성어 해가지고 괄호가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에가 벌써 겉뜻해서 뱀의 발하고 나왔으니까 이건 우리가 사족이라는 말을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르면 그 밑에 유래를 보면 되겠죠. 일단 유래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천천히 읽고 풀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초유사가 사긴 치주라 초나라 어떤 제사사자인데 어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사긴 그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치주 잔치자죠. 그러니까 잔술을 사 내려주었다. 이 말은 술 통째 준 게 아니라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술을 내려주었다. 그랬던 인상왈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수인음지 부족하고 몇 사람이 이 숫자는 10사람을 넘지 않을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부족하고 1인 음지 유연히 한 사람이 그것을 마시면 여유가 있으니 충분하니 청화지 위사 청컨대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다 저기는 그림을 그려서 위사 뱀을 만들자 의역하자면 뱀을 그리자. 그래서 선성음주라 먼저 성 이룬 사람이 완성시킨 사람이 음주 그 술을 다 마시자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자 1인 사선성하니 한 사람이 사선성 직역하자면 뱀이 먼저 완성되다. 의역하자면 뱀을 먼저 완성하니 인주 술을 끌고 차 동시에 마시면서 그러니까 차는 또 차자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또라고 할 때 우리가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장차 시간을 뜻하기도 하고 차가 하나만 있지만은 사실은 앞에 차를 생략되는 형태의 차차형이라고 해서 동시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어디가 있나? 그러니까 인자 앞에 인주 차음에 한편으로는 술을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그 술을 뭐냐 하면은 마시려고 하다가 마침내 왼손으로 잔을 잡고 안 읽었나? 내 좌수 치주하고 우수 화사왈 오른손으로는 뱀을 그리면서 말하기를 오능 위지족이라 나는 거기에다가 뱀도 만들 수가 있다. 직역 의역하자면 나는 거기다가 뱀도 그려 넣을 수 있다. 그런데 미성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는데 1인지 사성하니 그중 한 사람이 뱀을 완성하여서 탈기치왈 그의 잔을 빼앗으며 말하기를 사고 무족이라 뱀은 정말로 진실로 다리가 없다. 그런데 안능 위지족고 그대가 어찌죠? 어찌 거기에 뱀이죠. 뱀에다가 발을 그려 넣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는 수음기주라 마침내 그 술을 마셔버렸다. 자, 여기에 이런 글을 사족을 붙이지 말고 핵심인 내용만 간결하게 써야 오해가 없다. 여기 고사성의 내용이고 밑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배수진이 그죠? 근데 겉뜻을 쓰라고 했으니까 물을 등진 진 물을 등지고 친 진 그런 의미가 들어가면 다 되죠. 속뜻으로 밑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이고 유래도 알겠지만 간단히 한번 볼까요? 제장이 문 신왈 여러 장수들이 한 신에게 묻기를 병법 하면은 이럴 때는 사실은 없지만 왈자가 생략이 되는 경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쭉 이러가면 예 뭐뭐뭐 하면은 예의 왈 이르기를이라는 것처럼 병법 하면은 왈자가 빠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병법 왈 해야 되는데 병법만 해도 사실은 여기서 나온 내용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왈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병법에 이르기를 좌패산릉하고 산과 구릉 언덕을 오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곱배자도 있지만 등지다 할 때는 패라고 읽어요. 등질패. 그래서 산과 언덕을 오른쪽으로 하고 등을 지며 전좌수택이라. 자, 물과 연못을 앞으로 하고 왼쪽으로 한다라고
자, 병법에 되어 있는데 금자, 장군, 영, 신 등으로. 그런데 지금 금자할 때 자는 뜻이 없죠. 지금 장군께서는 영, 하여금요. 저희들로 하여금 반배수진하고 도리어 물을 등진 진을 치게 하고는 왈, 파, 조, 회식이라. 조나라를 부수고 오늘 회식하자. 회식 모여 먹자라고 하니 신등 불복이라 저희들은 처음에는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을 인정 못했다. 그러나 경이승하니 끝내 마침내 승리를 하였으니 차 하술야오. 이것은 무슨 기술입니까? 무슨 병법입니까? 그랬더니 안신왈 차제 병법 한데 이것도 병법에 있는데 고 제군 불찰이라. 다만 고자죠. 다만 여러분들이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 도리어라고 해도 돼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살피지 못했을 이뿐이다. 병법 불왈. 병법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는가. 자, 삼지 사지 이후 생하고 그들을 지는 병사들이에요. 사지 죽을 땅에 한 빠뜨린 이후에 그 병사들은 살고 치지 망지 이후존이라. 그들 즉 병사들을 즉 죽을 땅에 치둔 이후에 생존한다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요 내용이 결국은 배수진의 이야기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1번의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자, 그게 이제 여기 1번은 우리가 지금 풀기는 풀었는데, 자, 우리가 내년에 똑같은 식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냐? 자, 그전에는 전통에 대한 것들이 나왔었어요. 씨름에 나온 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또 여기서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가 나왔느냐면 고사성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의 문제를 준비할 때는 성어 일단 기본적으로 고사성어, 두 번째가 학습용어, 세 번째가 일상용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자, 조금 넓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통에 대한 문제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전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도 사입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왔고, 집대성이라고 하는 글자도 나왔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사입이나 집대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용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용어, 여기는 고사성어. 자, 그런 식으로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사성어가 그 수천만 개가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죠. 고사성어는 절대 어려운 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1800자 내에서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것들을 내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는 고등학교에까지 나와 있는 고사성어는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런 기본적인 고사성어, 그 다음에 맹자에 보면 농단이라는 말 나오죠. 농단. 그건 정치와 관계되어 있는 학습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 관광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일상 용어지만은 그 일상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남학생들이 제일 약한 부분들이에요. 여학생들은 꼼꼼해서 잘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안 하는데 남학생들은 저 뒤쪽 문제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앞쪽 문제를 쉽게 생각해. 그래서 앞쪽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4번까지 8점이 기본적으로 받고 가야 되는데 요걸 금방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을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 두 문제가 날아가서 4점이 없어진다. 그러면 저기 뒤에 가가지고 힘들게 4점을 따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주는 문제는 쉽게 우리가
받아서 소화를 시켜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강의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교과서나 기타 것들에서 좀 써보고 연습해 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2번으로 가볼까요? 자, 2번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방식과 이제 좀 다르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2번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자의 자체 변천, 그러니까 한자의 문제인데 기존에는 그 상형 문자부터 전서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밑에 설문해자를 딱 써서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마도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그걸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문제를 그런 어떤 사실은 한자 문제보다는 어휘를 풀 수 있으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어휘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작년부터 그런 형태가 가끔씩 지금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도 그 맹자에서 괄호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휘를 풀어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이 문제와 사실은 연계된 문제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논어하고 맹자를 보면서 밑에 주석에 그 단어의 의미를 풀어놓은 게 있어요. 도는 이렇고, 덕은 이렇고, 의는 이렇고, 해놓은 풀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해놓은 거나 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빼놓으면 아마도 다음에도 그와 유사한 어떤 형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자, 요즘 새롭게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수능하고 그런 패턴에서 조금 뽑아와 가지고 문제를 변형시킨 건데, 자, 일단은 밑에 한번 보죠. 풀어볼까요? 각각 부수로 포함하고 있는 한자 중에서 기억니은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밑에 달릴 착자가 있고 해서에 그게 괄호로 되어 있고, 자, 그 설문해자 뭐로 풀어져 있느냐면 사행사지야. 잠깐 갔다가 잠깐 멈춘다. 금방 갔다가 금방 멈추는 것이다. 자, 이건 종이에요, 종. 이건 이 종자를 간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것은 이 두 개를 합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요거와 요걸 합친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합친 거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 형태를 이렇게 지금 합쳐 놓은 거다. 자, 밑에 이제 예를 든 게 소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자, 그 해서에 있는, 즉 소전에 있는 그림 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달릴 착자가 들어가 있는 부수를 찾아라라는 건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밑에 있는 소학 가지고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학을 공부했느냐? 못했죠. 그렇지? 소학을 못했으니까 뭐 가지고 풀어야 되느냐? 밑에 주석 가지고 풀어라 이 말이에요. 자, 소학의 개이학 간록하니 너에게 학 간록. 간록은 우리가 논어에도 나오고 맹자도 나와요. 벼슬 녹을 구한다. 구할 간자죠. 녹을 구한다. 녹을 구한다라는 것은 벼슬을 구한다 이런 뜻이.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문에서 각자 하는 방법들은 다르겠지만은 지금 요 글을 볼 때는 간록이라고 하는 글자를 빨리 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간록이라는 말을 금방 캐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볼 때 한 글자씩 풀면 절대 시간이 없어. 두 글자씩 연계시켜서 거의 대부분 병렬 아니면 유사거든. 아니면 물론 술목, 술복우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속에서 간록하면 빨리 여기서 이건 벼슬을 녹을 구하는 건데 벼슬을 구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간록이라고 하는 어휘에서 빨리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간록은 뭐죠? 간록 구하는 것을 녹을 구하기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개의 너에게 경계한다 무엇을 학간록을 녹을 구하는 걸 배우는 걸 너에게 경계하니 막약 하면 금방 알아야 돼요. 최상급이죠. 뭐뭐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땡예. 뭐와 뭐를 부지런히 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그러니 의역하자면은 벼슬 구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을 열심히 닦아라. 그런 뜻이죠. 근데 얘는 나왔으니까. 자, 밑에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괄호해 놓고, 위 당행지리. 자, 이 당행지리가 우리 논어나 맹자에 보면, 마땅히 가야 될 이치. 그게 도라는 거예요, 도. 이거 워낙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이거 당행지리를 통해서 도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맹자나 주로 이제 논어의 주석에 대한 주석의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그 풀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유와 유사한 문제가 나올 때는 풀 수가 없어져요. 요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즉 예악 사어 서수 집법야라. 여기 예, 제주 예자라고 하는 예자는 예악 사어 서수, 이걸 육예라고 그래요. 육예. 여기서 옛날 선비가 배워야 될 6가지 제주, 이걸 육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예자를 하면 더 좋은데 문제가 예자를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도자를 해놓은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가다행자 왼쪽 부분 소전인데, 자, 오른쪽 설문해자 풀으니까 소보야라, 작은 걸음이다. 상, 인경, 삼속, 상년야라, 본떴다, 상. 사람의 정강이에 있는 삼속, 3가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뭐냐면은 넓적다리, 정강이, 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넓적다리하고 정강이하고 밑에 있는 발하고, 이걸 삼속이라고 그래요. 삼속. 그러니까 그 삼속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뜬 것이다. 사실은 이거 아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왼쪽에 있는 요것만 찾아내면 되었는데, 그림만 봐도 사실은 나와. 자, 근데 밑에도 논어에 보니까 우리가 논어를 다 외우고 있으면 이게 금방 푸는데 논어를 다 못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야, 지덕선이라, 덕을 아는 사가 드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덕이라고 할 때 덕덕자를 우리가 외우고 있느냐? 못 온다 이 말. 밑에 보니까, 자, 덕은 위 의리지 득어 기자라. 자, 의리를 자기에게서 터득한 것, 의리를 자기 몸에서 터득한 것, 그것을 덕이라고 하고, 때로는 덕은 득야라고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걸 터득한 것. 그래서 비기유지면,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능지, 알 수가 없다. 기 의미지 실, 그 의미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 자, 이런 건 사실은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서들을 보면서 덕, 예, 의 이런 개념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그 전까지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지는 사실 좀 의문스러워요.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건 요 부분을 묻는 것은 자체의 변천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자의 어원을 찾는 부분인데, 이건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는 형태의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어서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따로 준비할 수는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만 여러분들이 경서를 읽으면서 밑에 그 글에 대한 주석에서 풀이를 해놓은 부분,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많지가 않아요. 그거 다 정리해봐도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것만 정리하지 말고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나올 때 정리해서 의미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까요? 자, 3번은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히 묻는 그 문제 형태에서 요것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는 문제고, 사실은 또 이제 한문학사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일단은 한번 보죠. 밑줄 친 기억의 견해에 의거할 때 만당에 해당되는 품격 용어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사실은 조금 문제가 문제답지 못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험생이기는 하더라도 아직 그 한문에 대한 정확한 그 해석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품격을 접근시킨다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품격의 뜻을 물어본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품격 용어로 물어봤다고 여러분들 그 품격 나올 때마다 절대로 그 품격 용어에 대한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그게 무엇이다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에 이제 좀 보죠. 오방지 시는 이 고려 이 익제 위종하고 우리나라의 시는 이 A 위빈의 A를 B로 삼는다. 고려시대 익제 이재현을 종 으뜸으로 삼고 이 본조 선인지간에 본조 여기 본조는 앞에는 고려니까 여기는 조선이죠. 조선의 선조와 인조 연간에 선인지간 하면은 선조 인조라는 그 임금이에요. 사이에 계의작자 최성한데 이어서 작자 일어난 사람이 가장 성대했는데 유백옥봉 백광훈 오산 차철로 허부인은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허난설한 허초이를 말하고, 자, 석주 권필 김청음 김상헌 정동명 정두경 같은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자, 여기서 옥봉이니 오산이니 석준이 꼭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문을 해석하는데 가끔은 이 호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호나 명까지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꼭 반드시 숙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이 사람의 호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감각은 가지고 있으시면 좋아요. 자, 대저 풍웅 고화지 치라. 대개 개 모두 풍웅과 고화의 운치, 지치를 주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품격은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풍웅 고화. 그럼 풍웅은 말 그대로 풍은 넓은 거고 웅은 굳센 것이고 고는 고상한 거고 화는 화려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느냐 알 필요는 없어요. 대략 그런 정도일 거다라는 것만 해놓으면 돼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건 이제 논문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석사 박사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의 품격이 풍웅하고 고한 품격을 가졌다. 자, 그런데 영묘 이하로, 그런데 영조 이후로, 자는 붙어죠. 영조로부터 이하로, 즉 풍기 일변하여, 풍기가 거꾸로 하면 기풍이죠. 기풍이 한번 변해서 여이해환, 알다시피 해환 이용휴, 금대 부자, 금대는 이가환인데 이가환의 부자, 그리고 형암 유득공, 이덕무, 형암 이덕무, 유냉제, 냉제 영제죠. 이건창, 초정 박재가, 이강산, 강산 이서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네요. 이런 제가 여러 사람들이 혹주 기계하고 혹주 첨신이라. 어떤 사람은 기기한 것을 주로 했고
혹 어떤 사람은 첨신한 것을 주로 했다. 자, 여기 기계와 첨신이 이제 또 하나의 품격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품격 용어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앞에 시대는 풍웅고화, 뒤에는 기괴 첨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풀었는데 기 일대 승강지적이 방지고하면 즉 유성만당언이라. 자,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과연 문제로 이게 합당한가 이제 조금 의문스럽게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게, 자, 일단은 요걸 풀면 답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승강에 나와 있어요. 승강에. 항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주어질 때는 그 앞뒤로 그 글자들의 의미를 가지고만 그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품격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뒤에 보니까 성당 만당이 나오잖아요. 이거 중국 문학사인데 우리가 성당 만당까지 어떻게 알아? 물론 배우기는 했지만, 그죠? 근데 앞에 승강, 승은 올라가는 거고 강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강은 다른 말로는 성세. 승강의 다른 표현은 성세예요. 잘 나가는 것과 못 나가는 것. 자, 그 한 시대의 승강의 자취가 방지고하면, 자, 그것을 옛날에 방은 견줄방자일 때는 견주어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 두 개의 품격을 옛날 것에 견주어 보면 같다. 뭐와 같으냐? 성당, 만당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승은 성당, 뒤에 있는 강은 만당. 그죠? 자, 그러면 풍웅과 고화는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다 모르더라도 좀 좋은 의미죠. 아주 풍성하고 아주 웅장하고 아주 고상하고 화려한 거 하고, 기괴는 뭐냐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기이하고 궤도 이상한 것. 그 다음에 첨자는 이게 뾰족할 첨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첨신의 좋은 의미는 참신이 아니고 요건 참신하다가 아니라 조금 이상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 자, 그러면 성세에서 뭐가 성이고 뭐가 세일까? 당연히 앞에 있는 건 성이고 뒤에 있는 건 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물어봤느냐면 만당에 해당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건 여러분들한테 뭘 준 거냐면은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만당. 이게 어디냐 그러면 만당 나 안 배웠는데. 만당 품격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풀 수가 없는데 여기 있는 성세 가지고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과 세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은 앞에 있는 풍웅고화가 될 거고 세는 뒤에 있는 기괴 첨신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만 쓰면 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앞에 있는 그 포인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제시해 주었는데, 아마도 이 시험장에서 품격 용어를 많이 보지 못한 데다가 이게 만당 이야기 나오니까 벌써 딱 두려워서 시험을, 아마 요 부분은 틀린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선택은 두 개 중에 하나였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선택 잘하면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의 앞뒤 표현들을 잘 알면 풀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그 지문가가, 옛날에는 지문 없이 해결되는 문제들도 나왔는데 요즘은 지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만 잘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승강이었어요. 많이 앞으로 나와 여러분들 보다 보면. 그러니까 성세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어휘들을 누가 많이 빨리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해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거진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100% 다 해석하는 놈 친구는 한 명도 없어. 지문이 나왔을 때. 자, 한문이 10글자가 나왔을 때 여기서 2자 정도만 빼고 8자, 7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돼요. 그 말의 의미는 한 문장 10자를 100% 다 풀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한 7, 80%만 풀면 의미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7, 80% 끌어올리기가 힘들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마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10글자가 나오면 지금은 3, 4글자, 많으면 5글자밖에 해석이 안 돼. 절반을 못 넘어. 근데 그걸 빨리 이제 60%, 70%까지 끌어올려야지만이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 제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풀 수가 없어져요. 자,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런 건 사실은 뭐 따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방법이어서 그런 방법을 여러분 잘 익혀 두시면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종의 이제 한문학사와 딱히 연계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문학사를 통해서 연암 박지원의 글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면 그 원고 하면은 바로 앞에 박연암 나오고 하니까 뭐예요? 열하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고하고 박지원만 나오니까 못 풀어도 여기 첫 번째 부 기억은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니은 3절. 보통 3절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송도 3절도 있고 뭐가 있는데 보통은 3절 하면 시서화거든. 그죠? 그러니까 시, 서, 그림. 그러니까 시, 서, 글씨, 화, 그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3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한문학의 상식을 가지고 그 상식선 안에서 여기 있는 지문을 가지고 누가 그걸 쉽게 풀 수 있느냐. 자, 일단은 한번 보죠. 밑줄 친 기억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쓰고, 찾아 쓰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표현을 쓰라 이 말이에요. 찾아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문장을 풀어달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약간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그 의미에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쉽게 말 의역을 좀 덧붙여서 풀어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은 그 표현 그대로 갖다가 그냥 써놓으면 돼. 그러니까 자, 기억에 해당되는 표현을 찾으면 되죠. 일단 보죠.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 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찾아 쓰시오 했으니까 여, 상, 종, 연암, 박중미 하여 나는 일찍이 연암, 박중미 즉 박연암, 박지원을 따라서 회, 사녀, 벽, 오동, 정관이라. 이게 이제 사녀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사녀가 사람 이름인 잔대, 혼대. 이게 우리가 거기에 남공철 금능집이라고만 돼 있죠. 제목이 사실은 제가 붙여놓은 건 박사녀 묘지명이잖아요. 왜 제목을 안 넣어놨을까? 사녀가 이름이라는 걸 금방 여기 보면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금능집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이제 사녀라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몰라. 그럼 거기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 거기서는 넘어가야 돼 사실은. 그 부분 해석이 안 되니까. 자, 일단 해석을 하자면 자, 사녀의 벽오동에 있는 정관에서 회 모였다. 자, 청장, 무관, 청장관 이덕무였죠. 이덕무. 그리고 자, 정초, 박수차, 차수, 이 박차수도 잘 안 나오는, 차수는 잘 안 쓰이는데 박제가죠, 박제가. 차수가 박제가의 자니까. 그래서 정초에 알면은 우리가 박제가라는 걸 아는데, 호가. 아무튼, 자, 박제가도 제 모두 있었다. 왜냐면 연암의 제자들이니까. 이덕무와 박제가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문학사를 알면 같이 그 당시에 어울렸던 제자들이 이덕모였고 박제가였고 한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시, 야, 월명한데 때는 밤이었고 달은 밝은데 연암 만성 독기 소 자저 여기 딱 나오네죠. 열하기. 연암이 만성. 이 만자는 길게 끌다 만자예요. 그래서 만성하면은 길게 끌면서 읽다. 독기 길게 끓는 소리로 그가 스스로 지은 열하기, 우리가 말하는 열하일기죠. 열하일기를 읽었다. 그러자 무관과 차수가 환좌청지하나 둘레 환자에 빙 둘러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으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녀 위 연암왈. 사녀가 이름이구나. 박남수라는 사람인데 사녀가 연암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처음 해석을 쭉 하지 말고 눈으로 한번 쑥 보고서 눈으로 빠른 속도로 한번 쭉 훑어보고 다시 봐야지 처음부터 막 해석을 해버리면 아까 사녀에서 딱 막혀버려요, 일단은. 근데 눈으로 한번 쭉 보다 보면은 사녀 위 연암월 하고 나오니까 사녀가 사람이구나.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에 와서 해석할 때 사녀를 사람으로 풀 수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녀가 연암에게 말하기를 선생 문장 수공하나 선생의 문장이 비록 뛰어나긴 하지만 호 패관 기서하여 패관과 기서를 좋아하여 패관 잡기 여러 가지 것들 이게 패관 기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하일기 자체가 패관 기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패자가 뭐죠? 패자죠.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좋아하여 자차 고문부릉이라 아마 공자예요. 자차 이로부터 고문이 불흥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한문학사를 공부했다면 금방 아는 거예요. 열하일기가 정조로부터 순정한 고문이 아니라고 그 정조의 질책을 받죠. 그래서 정조가 뭘 일으켜요? 문체 반정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런 문학사의 흐름을 안다면 벌써 이게 패관기서가 뭐고 고문이 거기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들이 금방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제반 사항을 모르고 해석을 하면 이런 글들이 무슨 말인지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내가 답을 쓸 때는 여기는 그건 답이 아니지만은 답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거기서 필요한 키워드를 제시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얼음 써내버려. 그럼 얼음 써내면은 자기는 맞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실제 채점을 해보면은 그 주변만 건드려 놓고 그 키워드를 빼놓아 버리면은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연암이 술이 취해서 말하기를 하지요.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고 부독여고라 다시 옛날과 같이 읽었다.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건 옛날이 아니라 조금 전처럼 긴 소리로 읽어 나갔다고 그랬죠 아까. 사녀시 역취하여 사녀도 당시에 또한 술이 취해서 욕집 좌방촉 분기고라. 자, 차리 곁에 있는 촛불을 잡아서 기고 원고고자 그 원고를 불사르려고 욕하였다. 그러면 그 원고가 아까 열하기죠. 그러니까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열하기 또는 괄호 열고 나는 일기할 때 일자도 집어넣겠다면 열하일기라고 해도 크게 무난하겠지만은 여기는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열하기 이렇게 써요. 근데 거기에 한자로 써라 뭐로 써라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없지만은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한자로 열하기 이렇게 써놓은 게 가장 안전하죠.
자, 그랬더니 아니죠. 여 급만이지라 내가 급히 당겨서 지 그쳤다. 이 말 우리말로 만류하다라는 뜻이에요. 만류하여서 지 그쳤다. 그랬더니 연함이 화가 나서 수 회신 와불기라. 회신 몸을 돌려서 와불기 누워서 일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빨리 회신 와불기. 여러분들이 글 읽을 때 그냥 막 책 깨끗하게 읽지 말고 회신 동그라미, 와불기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동글해서 연결되는 단어들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뭐가 생길까? 그것들이 연결되는 어떤 패턴들이 막 생기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회신, 와, 불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회신, 와불기 이렇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글을 볼 때 하나하나 보지 말고 그 글을 두 자나 세 자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것의 의미를 대충 빨리 파악해서 앞, 뒤 이렇게 연결시키는 훈련을 빨리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시 이에 무관 화 지주 일폭 하고 이에 무관이 지주 이건 좀 어렵죠. 거미 일폭 한 그림을 화 그려놓고 그러니까 시서화에서 이제 화는 나왔죠. 그다음 차수 취 병풍하여 차수가 병풍의 이 취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아갈 취자도 있고 이루다라는 취자가 있어요. 그래서 병풍을 만들었는지 본인이 아니면 병풍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쓴 것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자 차수가 병풍에 나아가서 해도 되고 차수가 병풍을 만들어서 자, 중요한 건 초서작 음중팔선가 하니 초서로 행초서 할 때 우리가 맨 앞에 우리가 근문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면은 행초서까지 서체가 있죠. 그러니까 초서로 음중팔선가 뭐 이런 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시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산문보다는 시에 주로 나오는 말이라 말 그대로 두보가 지은 음중 말 그대로 술 취한 중에 있는 8명의 신선 그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장부터 이진 그 다음에 이적지 최종지 소진 그 다음 이백 장옥 초수 이 사람들을 음중 술 취한 8명의 신선에서 음중팔선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초서로 작 썼다. 그러면은 뭐가 썼어? 이제 아까 그림 나왔어. 그림은 거미 그림이고 그 거미 그림에다가 병풍에다가 뭘 썼으니까 8폭이면 한 폭씩 해가지고 음중팔선가를 글을 썼죠. 그러니까 시서화에서 서화는 나왔어. 그럼 뭐만 남은 거야 이제? 시만 남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시, 서, 화 이걸 3절이라고 하니까 아까 지금 그림 그려놨잖아요. 음중팔선가 썼죠. 남은 건 이제 글이잖아요. 글. 그죠? 그러면은 자 그걸 보니까 자 지립진이라 종이가 곧 이때 립은 곧 바로 그런 뜻이요. 종이가 곧 다 해버렸다 이 말은 끝까지 다 썼다 이 말이 이제. 자 여칭 여기 나와 이제 서화 극묘하니 여기 서화가 극묘 지극히 오묘하니 즉 아까 초정이 이덕무가 쓴 그 그림 그 다음에 박제가가 쓴 음중팔선가의 글씨 이 두 개가 극묘 아주 뛰어나니 연암의유 일발위 삼절하여 연암께서 마땅히 일발위 삼절 일발로서 삼절을 위함이 유 있으면 의 마땅하겠다라는 뜻이 그죠? 직역하자면. 그러니까 일발 위 삼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발은 뭐죠? 발은 여기서 해당되는 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발문이에요. 발문.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하고 화가 그려져 있으니까 한 발문을 써서 3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인데 여기서는 시 대신에 뭘 쓴 거예요? 발을 써놓은 거예요. 발. 서발 할 때 들어봤죠? 맨 앞에 쓰는 게 서, 뒤에 쓰는 게 발인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글을 좀 써달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너는 글을 잘 지으니까 앞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글씨도 써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글을 한 편 좀 적어달라. 왜냐하면 지금 사이가 지금 분위기가 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욕, 이해, 기 그 뜻을 풀고자 했다 이 말인 거예요. 너 글 잘 지으니까 너는 글 한 편 좀 지어줘. 그러면 글 딱 지으면은 야, 글 정말 잘 짓네라고 하면은 삐져서 지금 돌아누운 연암이 화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발인 거예요. 발. 이 발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3절이라고 할 때 여기서 시에 해당되는 게 발인데 요걸 찾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랬지만은 이 연암 유노 유불기라 유유하면은 더욱 뭐뭐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그죠? 자, 연암은 더욱 화를 내면서 불기 일어나지 않다. 돌아 누웠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문제를 조금 다르게 낼 수도 있죠. 저기 만약에 2점짜리가 아니고 4점짜리로 나간다면 여기 유노 할 때 노자에다가 왜 화가 났을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녀라는 사람이 선생의 문장은 뛰어나지만 패간 잡서가 많아서 고문이 앞으로 너의 그 글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비판을 들어서 화가 났는데 더더군다나 책을 그걸 불살라 버리려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지금 미워서 돌아 누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가 4점짜리로 가면은 그 단순하게 여기서 찾아 쓰라가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라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하고 글을 읽을 때는 항시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 나갈 거예요. 그냥 글을 읽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문단 속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건가. 먼저 내가 가능한 것들은 위에 발문으로 제시해 둘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도 또 문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보고 앞으로 이해를 하셔야 철저하게 시험을 풀 수 있는 무기를 갈고 닦으셔야 돼. 해석을 잘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문제는 해석만 잘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지는 못해요. 시험용이 돼야 돼. 시험용 해석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계속 타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쉬었다 갑시다.